제 개원 초기 때 한 8년 정도 수면제를 이제 못 끊으셔가지고 끊고 싶은데 못 끊으셔서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어느 수면장애 환자나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저용량 그리고 약 뭐 종류도 하나만 드셨다가 결국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졸피뎀하고 스틸록스 그 두 개 처방을 되게 고용량으로 이제 드시는 상태에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우울증을 잘 치료를 해드렸던 어떤 환자분의 소개로 오시게 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분은 강한 졸피뎀 수면제는 거의 다 끊으셨고 수면제 없이 이제 편안하게 잠을 들게 되는 게 가능해진 상태이십니다. 사실 저한테 이런 환자분들에게 숙면을 이제 취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언제부터 대체 왜 때문에 잠에 못 들게 됐을까,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이제 처방을 투여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냥 잠이 안 온다는 이유만으로 수면제를 처방해서 드시기 시작하시다가 8년 후에는 그런 고용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는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된 상태로 저에게 오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수면장애 환자가 최근에 한 30% 정도가 급증을 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단순한 의미를 떠나서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잠을 못 드는지, 또 아니면 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지 그런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치료를 현재 받고 계시는 그런 수면장애 환자분들은 주로 불안이나 분노나 아니면 과다한 업무의 집중, 이런 것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숙면을 못 취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잠에 잘 들지 못하면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 있죠. 수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면제는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먹으면 바로 기절하듯이 잠을 자게 되니까 당연히 정말 좋고 엄청난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수면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좀 꽤 계신다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면 미디어를 보면 수면제와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이슈나 기사들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수면 보조제,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서 그런 것도 많이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 또 멜라토닌 같은 수면 보조제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제가 늘 추천을 많이 드리는 책,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도 현대인들의 이제 수면 장애, 그리고 수면제, 수면 유도제 같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이 이 책의 제목이라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집중력은 괜찮은데 왜 굳이 이 얘기를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의 저자이신 그 요한 할이라는 영국인 기자분이 이제 현대인들이 집중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탐문을 하시다가 이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한의사인데 무슨 수면장애 아니면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서 다루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책의 저자도 기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전문가들 여러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얻은 정보를 서술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의 사견을 많이 배제를 하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불면증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아주 짤막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찰스 체이슬러라는 아주 하버드대 교수님이 수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수면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고, 특정 호르몬이 하루 중 언제 우리 몸에 분비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연구였습니다. 아마도 코티솔이나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을 다뤘던 연구겠죠. 사실 이분은 처음에는 수면 연구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메디컬 스쿨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사람이 잠들면 정신의 스위치가 꺼지는 거다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수면은 전적으로 이제 수동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정신의 사각지대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할 때도 사실 수면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는 건데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기초적인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퇴화되고 가령 사람이 19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 술에 취한 것만큼 인지 능력이 손상된다는 그런 사실까지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이슬러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우리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필수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잘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 업무에 치이는 많은 사람들이 각성제 특히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를 각성을 위해서 많이 드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이 책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전문가가 계시는데 미니애폴리스 대학의 록산 프리처드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신경과학 그리고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수면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프리처드 교수는 우리가 집중을 위해서 자주 섭취를 하게 되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온종일 아데노신이라는 화학 물질이 쌓여 있는데 이 아데노신이 우리에게 졸립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네,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의 양을 파악하는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자, 카페인을 마심으로써 한마디로 스스로에게 연료를 준다기보다는 우리 그 연료 상태가 바닥이 난 거를 까먹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이 없어지면 배로 다시 피곤함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잠에서 깨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카페인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2배로 피곤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피곤함을 잊기 위해서 커피를 찾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프리처드 교수는 또 수면을 취할 때 우리 뇌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들면 뇌와 몸에서 온갖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고 또 이 활동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집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몸에 발생하는 일 중 하나는 수면 중에 우리의 뇌가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매일 밤 우리가 잠들면 뇌는 액체로 헹궈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뇌 척수액은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씻어서 간으로 보내고 간에서 이 독소를 이제 해독을 하면 결국 우리가 잘 때 우리 뇌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배설물들을 청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야만 한다라는 게 이 교수님과 저자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짤막하게 이제 얘기해드리자면 저도 뭐 학창 시절 때 시험 분량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잠깐 다른 영상에서 에드러를 먹은 적도 있었지만 그냥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먹고 밤을 새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공부량은 많은데 이전에 숙면을 취해서 시험을 봤을 때보다 내 머리 상태가 그렇게 맑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도 있고 최근에 넷플릭스의 더 에이트 쇼라는 그 시리즈물에서 사람의 생리적 욕구를 차단하는 여러 가지 그 고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거의 최종 보스로 등장한 고문이 사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먹는 거를 못 먹게 한다거나 배설을 마음대로 못 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다 하는데 약간 잠을 억지로 못 자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나더 레벨로 나오고 그 씬에서 그 환각이나 망상, 환청 이런 걸 보는 그런 씬도 나와요. 그래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잠을 자야만 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 그럼 내가 우리 몸을 빨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잘 수 있도록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이제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현재 미국에 900만 명이 이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고 있고 아마도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처방전 없이 먹을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프리처드 교수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약물로 유도한 수면은 일반 수면과 결코 같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면이라는 거는 뇌와 신체가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적극적 과정인데 약물이나 알코올로 유도한 수면에서는 이런 활동 중 다수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유도한 수면은 결국 우리 몸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멜라토닌 5mg을 섭취할 때
멜라토닌 수용체를 망가뜨릴 위험을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멜라토닌이 없이 잠들기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멜라토닌은 이제 수면제가 아닌 이제 수면 유도제니 아무 걱정 없이 먹어도 된다는 그런 분들에게 이 수면 유도제도 내성이 생기니 이것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전에 강조한 내용이 여기 책에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리처드 교수는 병원에서 처방받게 되는 다른 수면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수면은 많고 많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중요한 이제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그 중 하나를 강화하면 수면의 균형이 깨진다. 그렇게 되면 렘 수면이 줄 확률이 높고, 이 렘 수면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수면제를 복용한 사람은 온종일 이제 피곤함에 좀 쩔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수면제 복용이 다양한 이제 원인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수면제가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요. 예를 들면 가족의 사망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을 때는 단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면제가 불면증의 해결책은 결코 아니고, 의사들은 장기간 동안 수면제를 처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 수면제는 이제 극심한 정신적 손상이 일어날 경우, 그럴 때만 써야 되고, 수면 유도제 또한 내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많은 이제 수면장애 환자분들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잠이 안 오게 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였어요.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일을,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불안감이 쌓이다가 수면장애가 오셨거나, 아니면 분노가 너무 쌓여서 오셨거나, 아니면 뭐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기간이 오래되셔서 수면에 방해를 받으셨거나,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단지 잠이 잘 안 온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수면제를 되게 쉽게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그 고유 치유 프로세스인 이제 솔루션 치료 프로세스 4단계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잠에 잘 들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 정신적 원인을 진단을 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게 이제 맞춤형 처방을 투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쉽게 불안해서 잠에 들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고, 또 다른 환자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심하게 몰두해서 수면에 방해를 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 이 사람에게 난 무조건 복수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곱씹으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수면이 안 되니까 잠을 스르르 들게 하는 그런 처방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들에게 맞는, 각각 케이스에 맞는 맞춤형 처방을 이제 드리면서 비로소 이런 감정이 사그러들죠. 이런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됐던, 상관관계를 이루었던 기저 감정이 없어지면 궁극적으로 잠에 잘 들지 못하는 이제 원인이 제거가 됨으로써 비로소 약이 없이도 숙면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환자 한 분을 진료할 때 평균 최소 30분, 특히 초진 같은 경우는 뭐 최대 2시간까지도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는 이제 하루에 초진 환자분을 한 3명만 볼 수 있게 이제 제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모든 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에서는 저는 정말 치료가 가능한 분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하신 분인지, 아니면 나 또한 이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스틸눅스 그리고 졸피뎀 같은 그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시던 그분이 마지막 다 완치가 되시고 마지막 진료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숙면이 이런 건지 되게 오랜만에 느껴봤다. 그래서 그분이 내원하실 때 진료실에서 한참 오시고 저한테 떡도 사다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7, 8년 동안 겪으셨던 그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셨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좀 보람차면서도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과 같은 케이스는 저는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면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수면을 위한 이제 좋은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또한 그냥 자면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강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아니면 알코올을 섭취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에게 본인이 잠이 안 오게 된 원인을 찾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